자, 중심의 좌표가 하나는 2,0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C1. 중심의 좌표가 A,0인데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C2. 자, 그러면 그 C1과 C2의 교점의 개수를 FA를 할 때 함수 FA가 불연속이 되는 모든 A 값의 합은, 이거는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자, 이게 바로 C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A,0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C2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중심이 이 X축에 있어요. 근데 반지름은 정확하게 1입니다. 자, 그런 C2에 대해서 이 A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내 생각에 반지름이 1이다 보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는 반지름 1이 얘랑 만날 수 없게 되고, 자, 이때는 아마도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0개죠. 자, 근데 만약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속 그 다음부터 두 개 나오다가 딱 이때가 될 때까지니까, 이때가 A가 1 아닙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까지는 몇 개의 교점이 생깁니까? 2개. 그러다가 다시 A가 1이 되면 내적으로 1개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또 교점이 없게 되죠. 그러다가 또 어떨 때 하나가 되었습니까? 3.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0개였다가 A가 다시 3이 되는 순간 하나가 되다가 또 하나가 될 때까지가 이제 5 아닙니까? 그러면 3과 5 사이에서는 몇 개씩 나오죠? 교점? 2개씩 나오다가 A가 5일 때 1개가 되고 A가 5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 쉽진 않아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FA에 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1개. A가 마이너스 1 때는 1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2개. 다시 A가 1일 때는 1개.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는 1개. 다시 3일 때는 1개. 3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는 2개. 5일 때는 하나, 다시 5보다 클 때는 1개. 자, 이런 그림의 형태가 납니다. 자, 그러면 딱 보면 느껴지죠? 벌써 불연속. 마이너스 1, 1, 3, 5. 다 더하면 8. 자, 지금 완벽하게 다 푼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안 하고, 자, 내가 보통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할 줄 알아? 불연속은 결국에 변화가 생기는 지점. 그럼 뭐겠어? 접할 때겠지. 접할 때만 4개 구하면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때가 마이너스 1, 이때가 1, 이때가 3, 이때가 5. 그래서 얘 4개가 정답이야 해서 8 해서 바로 구하면 딱 10초짜리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걸 했냐면, 그냥 나는 너희들 FM대로 다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없을 때는 접할 때만. 그 접할 때가 변화의 시작이죠. 변화가 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접할 때만 구하면 됩니다.
제가 그 특강은 그 미적분 안 된다고 해서 호영이가 내가 바꿨거든. 앞 시간하고 뒷 시간. 이거 바꾼 걸로 다시 줄게. 이걸로 바꾸세요. 시간 바꿨어요. 그럼 되지. 왜냐면 미적분을 일단 무조건 듣게 해야 되는 게 맞아서 바꿨거든요. 왜냐면 활동은 사실 그렇게 미적분보다는 완전 어려울 거라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미적분 안 되면 큰일 나거든요. 이러면 제가 못 써요. 여러분 네가 무슨 바뀌기 전에는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무리를 하면 되는데 이건 아예 못 써요. 아 무리를 하면 이건 아예 못 들어요. 어쨌든 골라야 되구나. 어쨌든 누구든 하나를 골라야 되구나. 다른 사람은 문제는 된답니다. 만약에 듣겠다 했을 때 문제는 없어. 어쩔 수 없어. 나도 이제 팍통하고 미적을 고르려면 미적을 해야 될 거야. 특강은 얼마나? 특강은 이렇게 해서 딱 하나 하는데 30만 원. 근데 두 개 다 들으면 50만 원. 10만 원. 미적이랑 수원이랑 미적이 아니 미적하고 미적이랑 수원 같이 다 같이 있는 얘기도 있어. 그 내신의 상대평가가 둘 다 들어가. 학교 바뀌어가지고. 학교랑 미적이랑 수원 같이 해요. 얘는 내신에 다 들어가. 나도 모르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2학년 때 학교는 4학년 때 미적. 아니 그 3학년 때 둘 다 한다는 거야. 학교 미적. 빡세지 되게 엄청나게. 미적하기 힘든데. 자 마지막 11번 들어가 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 fx에 대하여 자 지금 이 조건을 줬을 때 fx는 0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이 조건은 뭘까요? y축 대칭 맞죠? 자 y축 대칭 함수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억날 텐데 이 둘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5 사이에 적어도 한근이 생긴다. 자,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의 곱이 또 0보다 작다. 그럼 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사이에 적어도 한근이 생긴다. 자, 결론 나왔네요. 자, 그럼 벌써 답은 보이네요. 굳이 그리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여기서 적어도 한근 나오죠. 근데 이게 어떤 대칭이 됐어요? 적었다 피면 여기 똑같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 두 개니까 여기 몇 개 더? 두 개. 그래서 최소 몇 개? 네, 그렇지. 그 만약에 이제 문제가 이게 원점 대칭이었어도 맞을까? 이게 y축이 아니라 원점 대칭이었어도 4개가 맞을까? 안 맞을까? 맞죠? 이거 원점 대칭하면 여기 또 찍히잖아요. 맞아요. 네. 4개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4개가 확정되었습니다. 자, 혹시 또 빠진 거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으면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들어갈게요. 자, 미리 이거 너네 또 얘기해 줄게요. 그 스피드 책 보시면은 이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가 나눠졌을 거예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스피드 책 보시면은 이게 11강이에요. 우리 지금 스타트는 8강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강은 여기에 2강이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은 혹시 스피드 책 보시면은 거기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따로 나눠졌을 거예요. 스피드 책 봐봐요. 그래야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너네가 이제 아마 오늘 미분계수를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너네가 첨삭은
스피드 책은 2강하고 3강을 해야 돼요. 엄청 많죠? 2강, 3강. 그러니까 미리 말해준 이유는 너네가 너무 널널하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딱 하려고 하면 양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근데 많아봤자야, 뭐 많아봤자 너네가 기껏해야 50문제 넘지는 않아요. 근데 첨삭이다 보니까 너네가 어쨌든 문제수 많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 푼 다음에 모르고 지금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럼 너네가 이제 다음에는 이 두 강에서 5문제를 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개의 강에서 너네가 5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테스트 볼 때. 자, 오늘 미분계수까지 나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목표는 자, 필수 개념 3번까지가 목표입니다. 필수 개념 3번까지가 목표고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더 나갈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 어디까지 나가요? 아, 너네 그 학교 그 중간고사 범위? 보통 중간고사 범위는 도함수 활용 있지? 원 정도나 아니면 도함수 활용 전까지. 적게 나가면 그 도함수까지고요. 많이 나가면 도함수 활용 원 정도에서 2까지 나가요. 그 차이가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도함수 활용 원이 딱 맞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건 원까지. 그래서 아마 1, 2, 3, 4 그리고 5, 6, 7, 8 이런 식으로 아마 너네가 기말을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어차피 다 나갑니다. 알죠? 다 풀어줄 거니까 걱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 삼각 미분계수. 자, 첫 번째 이제 배우게 되는 건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자, 개념 설명부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평균 변화율이 몇이냐, 뭐냐라고 본다면 책에 나와 있듯이 평균 변화율을 물어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물어봐요. x의 값이, y는 fx에 대해서 x의 값이 뭐에서 뭐까지 변할 때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a에서 b까지 변할 때라고 나왔을 거예요. 자, fx가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바로 평균 변화율은 물어봐요. 이때 평균 변화율은 자,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바로 이거예요. 자,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b-a분의 fb-fa.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은 너네가 이제 이게 모름이 아니야. 아마 너네가 알고 있을 거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얘기했던 형태들이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증가량 이거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냐? 고등에서는 증분이라고 합니다.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라고 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증가량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고등에서는 증분이라는, 자, 여기 이제 약간 세모같이 생긴 있어요. 여기 증분 표시가 있어요. 거기 세모같이 표시 나오고 있죠? 이게 증분이라는 말을 써요. 증분. 그냥 세모 쓰면 돼요. 세모 썼다가 틀리지 안 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라는 말로 해서 세모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근데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어차피 미분계수까지 하는 입장에서 도함수까지는 안 하겠지만 평균 변화율을 여기 이게 안 나오겠구나. 자, 평균 변화율을 우리가 지금 하나 배웠습니다. 평균 변화율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첫 번째 뭐였죠? b-a분의 fb-fa.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을 하나 배울 것이냐? 아니요, 하나를 더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배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알고 있을 거야. 자, 여기 지금 호영이 혹시 수투 배웠니? 아, 그러면 배웠던 세 사람을 한번 기억해봐. 내가 평균 변화율을 두 개를 설명했어요. 하나가 아니라 하나를 더 설명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면 되는데 왜 하나를 더 표현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도함수 때문에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게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도함수입니다. 이 도함수인데 도함수는 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형태로 뭔가 하나를 더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 보세요.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그래프상의 의미를 설명하면은 여기가 현재 A, FA이고 여기가 현재 B, FB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평균 변화율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요.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게 뭐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를 얘기할 때 얘는 사실 B라고도 나타낼 수 있지만 A 플러스 델타 X로 나타낼 수도 있지 않나요? 읽을 때는 델타라고 씁니다. 델타, 읽을 때는 델타, A 더하기 델타 X. 자, 그러면 여기는 너네가 이제 이 A 더하기 델타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바로 요 FB 대신에는 FA 더하기 델타 X를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 평균 변화율을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B-A는 바로 뭐고요? 델타 X고요. B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고요? FA 플러스 델타 X 거기다 빼기 FA.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의 또 다른 표현법, 아 이거 외워야 돼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건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너네가 수투를 배운다? 근데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를 모른다는 건 그냥 공부를 포기한 겁니다. 라고 해요. 진짜로. 수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수투가 뭐죠? 미적분하니까. 맞잖아. 근데 그 미분의 핵심을 모른다는 거는 수투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바로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돼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서는 이 델타 X 대신에 뭐를 쓰기도 하죠? 혹시 아시는 분? 델타 X 대신에 이거를 주로 쓰기도 해요. 문자입니다. H,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H로 대신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H로도 가능합니다. H. 그러니까 H라는 건 이거죠. 이걸로도 표현 가능해요.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평균 변화율이 뭐야? 라고 하면 그 대신 평균 변화율이 뭐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뭐야? 이게 f입니까? 그러면 b-a분의 f-fa 또는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하되 웬만한 그냥 평균 변화를 계산할 때는 다 이거 씁니다. 이거는 쓸 일이 없으실 거예요. 이걸 쓸 거고. 그리고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 두 개의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평균 변화율 질문. 없나 보네요. 그러면은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대표 유제 1번. 내가 1번 풀면 너네가 1-1번하고 1-2번 두 개 푸는 걸로 할게요. 자,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5x고요. 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정확하게. x의 값이 2에서 a까지 변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바로 공식 들어갈게요. a-2분의 fa-fe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게 바로 10이다. 이렇게. 자, 그럼 a-2분의 fa
a제곱 더하기 5a f2는 4 더하기 10 14를 빼죠.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a 플러스 7이 10이 돼서 a는 3이 됩니다. 자, 그냥 공식이 대만 했을 뿐인데 그냥 답은 술술 나오는 그냥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은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자, 그 바로 밑에 유제 1-1번, 1-2번 두 개 풀어보세요. 시작. 어떤 거? 여기 있어요. 어딨어? 여기 있었는데 알아봤어. 혹시 찾으면 알려줘. 도망갔나 봐. 야, 먹기 아깝겠다,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못 먹겠어. 너무 귀여워. 관상용으로. 관상용으로. 이거 보내줘. 그래. 하나로도 넣었겠죠. 여러분들 이반은 남자 여자 비가 많네. 남자들 여자 대신에. 응? 어? 아, 의찬이 다 그럼 시켜줬어. 여름 뭐 그거 한다는데 썸머스. 바쁜 사람은 채점 한번 해보고 문제 없으면은 대기. 자, 질문 이제 받아도 되겠죠? 자, 질문해 보십시오. 1-1번. 자, 1-1에 2번 하고요, 또. 자, 다른 질문. 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1의 2번만 할 텐데요. 자,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방식으로 해나갈 거야. 두 번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첫 번째 방식으로 이제 구했던 형태라면은 이번엔 두 번째 방식으로 구해달라라는 뜻인데, 자, 이걸 뭐 H로 바꿔서 해도 됩니다. H로 바꿔도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그냥 여기 델타 X로 할게요. 빼봐.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보라는 뜻이고, A 플러스 델타 X 집어넣으시면, 자, 그리고 FA는, 그렇지. 자, 그럼 아마 이거 전개했을 때 A제곱, 2A는 다 날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전개하지 말고 이거 빼고, 어차피 이거 소모될 거 빼고, 나머지 2A 델타 X 플러스 델타 X 제곱, 여기는 2 델타 X. 소모되고 남은 거. 델타 X 다 약분됩니다. 2A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2인데요. 자, 델타 X는, 자, 여기까지. 델타 X는 뭐 상관없으니까. 끝인데, 이게? 더 할 게 없는데? 답이 좀 이상하게 나온다. 네. 답이 이렇게 나오겠네. 자, 나머지는 질문 없습니까? 나머지는. 자, 그럼 평균 변화를 대충 이제 감 잡으신 것 같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넘겨서 이번엔 미분계수. 야, 드디어 이제 미분계수가 나왔다. 미분계수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요게 얼마나 중요하냐? 시험에 100% 출제가 됩니다. 자, 별 3개짜리. 자,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너네가 이제 오늘 암기해야 될 거예요. 이거 미분계수는 거의 필수 암기가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미분계수를 또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은, 자, 아까 전에 이제 평균 변화율을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먼저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자, 평균 변화율. 자,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B-A분의 FB-FA. 그리고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자, 우리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변화율 형태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다면, 이거를 가지고 미분계수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지. 얘를 가지고 미분계수, 그리고 얘를 가지고 도함수.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어. 자, 너네가 앞에서 뭐 배웠지, 우리가? 이거 배우셔도 뭐 왜 배웠어? 일단 극한. 왜 극한을 배웠을 것 같아? 진짜 우리가 극한을 배운 의미가 뭘 것 같아? 왜 배웠을까, 극한을? 최종적으로는 이 우리가 배우는 이 미분 파트에 극한이 필요하거든. 극한이 필요한데 극한을 모르잖아. 그래서 극한을 알려줄 거야. 극한이 이런 거야 라고. 자, 이제 했지? 극한 다 됐지? 오케이, 이제 하자 이거야. 자, 우리가 여기에 두 개의 점이 있어. 두 개의 점이 있어. 이 점은 고정이야. 움직이지 않아. A, F, A로 고정이 됐어. 그리고 이 점은 움직이는 점이야. X, FX. X, 이동하는 점, 즉 동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막 왔다 갔다 움직여.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이 X라는 이 동점을 이 점에 극한, 계속 가까이 보내겠다. 하지만 그 값이 되지는 않게 하겠다. 즉 극한을 하겠다. 극한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거 아닐까요? 이제 여기 또 극한이 나오는 거죠. 여기 옆에다 위에다 리미트,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x를 a로 가까이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기서 극한을 씌우는 거예요. 그럼 사실 여기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좌극한 극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절대 그 값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 개의 점일까요? 두 개의 점일까요? 두 개의 점이죠. 일치하진 않으니까 두 개의 점이죠. 자, 그 두 개의 점의 평균 변화를 하시면 돼요. 평균 변화.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 A에서의 미분계수, 바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기호로 F 프라임 A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야. 이렇게 하자. 약속. F 프라임 A는 뭐야?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야. 근데 그게 이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의 정점에 이 하나의 움직이는 점이 계속 가까이 가. 계속 ing형 알지? 극한 가까이 계속 가는 상태에서의 이 두 점의 기울기, 이 두 개의 점에 연결된 기울기가 바로 미분계수야. 근데 눈에는 어떤 것처럼 보일 것 같네? 내 눈에는 뭐처럼 보일 것 같아? 기하학적인 의미, 접선의 기울기. 원래는 두 점이지만 이 두 점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냥 이 점에서 접선 그린 것처럼 나온다. 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이 F'A라고 하는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기하학적이라는 말은 그래프상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상의 의미야. 좀 받아들여지겠니? 다시 한번 설명할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자, 미분계수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해볼게.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라 하면 우리가 이 함수 fx에 대해서 어떤 점에 a, fa라는 어떤 점에 어떤 점 하나가, 이 점 하나가 움직여서 어떻게 이 점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야. ing. 그렇지만 계속 가까이 가. 그게 뭐지? 극한. 그래서 나는 이 점을 이 점에게 극한하겠다 이거지. x를 a로 극한시키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그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그 두 개의 점에 뭘 구하겠다 이거야? 평균 변화율. 다시 말하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보겠다 이거야. 우리는 이걸 앞으로 뭘 하자고 했지? f 프라임 a. 바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기호는 뭐? f 프라임 a.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계수의 첫 번째 형태 틀, 자 말해보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에 fx-fa. 자,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해주면, 자 여기 세팅된 형태를 잠깐 봐줘. 같아야 되고, 반드시 같아야 되고, 이게 반드시 같아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얘를 쓸 수 있어. 꼭 기억해줘. 같아야 돼. 같아야 돼. 이게 세 개가 다 같아야지만 비로소 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또 마찬가지야. 우리가 미분계수 형태는 또 하나가 아니란 말이지. 두 개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우리는 하나를 더 배워야 할 것이냐. 도함수 때 얘네들은 쓸 데가 없는 거지. 도함수를 적용할 때 이거는 쓸 데가 없어져. 도함수 적용이 안 돼. 그래서 도함수를 위해서라도 뭔가 하나의 표현법을 더 배워야 돼. 그게 무엇이냐? 자, 여기서 봐봐. 자, 우리가 이게 델타 X 아니니? 맞잖아. 이 두 점의 X의 증감, 바로 증분 델타 X인데 이 X가 A로 가까이 가면 이 X의 증분은 어떻게 될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간격은 줄어든다보다는 좀 더 어떻게 어디에 가까워져? 0. 이 간격은 얘 주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자,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거야. 자, 뭐가 0에 가까운다고?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거 얘기하면 돼, 그냥. 델타 x인데 f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 끝이야. 이거 하나만 여기다가 추가할 뿐이야. 우린 이걸 또 f'a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또 이 형태도 마찬가지야. 자, a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x 같아야 돼. 자, 이 기본 틀은 똑같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말하는 저 f'a가 된다는 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외워야지.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 델타 x는 뭐로도 바꿀 수 있다고 했지? h. 그래서 얘는 h 많이 써. 델타 x도 많이 쓰지만 h도 많이 쓰는 관계로 하나 더 옆에다 쓰도록 할게요. h로 바꿔서 이거는 똑같은 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거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오늘부터 이제 내가 수능 졸업할 때까지 앞으로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를 모른다는 건 정말로 진짜 선생님이 할 말이 없어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거까지 여기까지 내가 뭐 정리한다면 그 중에서도 얘는 어느 정도 공식화를 만들었어요. 얘는. 하지만 얘는 없어요. 공식화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푸는 요령을 배우셔야 되고 얘는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이제 두 번째로 설명할 내용은 이거의 공식화. 오늘 도함수는 안 한다. 그래서 이거의 응용 과정만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잠깐 쉴게요. 여기서 되겠다. 자, 여기에 너네 공식은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추가로 너네가 공식화가 되어 있을 텐데, 여기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리미트 h가 0을 할 때 nh분의 f a 플러스 nh 마이너스 fa. 자, 요거 한번 내가 지금 공식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결론은 벌써 나오는 건데 결론은 이렇게 돼요. 혹시 아시는 분? 결론 h 앞의 개수가 mn 맞죠? 그게 b로 나오고요. 그리고 뭐가 되지? 결론. 자, 이게 결론인데, 자, 이 과정을 내가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실전에서는 그냥 바로 결론을 쓰는 거예요. 서술형이 아닌 이상. 이제 서술형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풀어주겠죠? 내가 뭐라고 했죠? 맞춰야 된다고 했죠? 뭐가 맞춰야 된다 했죠? 이거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h인데 얘는 h가 아니라 nh. 요거는 nh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거나 가로 안에 거 안에 가로 안에 있는 nh는 바꾸기 쉽지 않죠. 그래서 난 nh로 가겠습니다. 자, h가 0으로 가면 nh 어디로 갈까요? nh도 0으로 가죠. n에다가 h 곱한 건데 h가 0으로 가면 nh도 0으로 갑니다. nh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난 이거 nh로 바꿀 거야. 자, 그러면 얘는 nh로 바꾼 대신 이건 증명이니까 한 번만 너네가 잘 보시고 판단하고 실전에서는 결국 이거 쓸 일이 없을 거예요. nh. 근데 이게 mh 아니야 원래? 그래서 어떻게 할까? n분의 n 곱해주면 n은 다시 약분되고 n 넣어주면 mh 됩니다. 똑같아요. 자, 그리고 f a 플러스 nh 마이너스 fa 맞아요?
자, 근데 아까 말했죠? 이거 똑같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거 똑같아야 된다고 했어, 했어. 증명하는 거야, 지금.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할게. 뭐 앞에? 그리고 F 프라임 뭐? 자, 두 번째 공식 들어갈게요. 두 번째 공식은 일명 마마 공식이라고 하는, 이거 아직 안 써도 돼.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정리하는 시간 드릴게요. 마마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따로 그냥 만든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공식인데 줄여서 마마 공식. 바로 어떤 형태냐면 자, 요겁니다. 내가 왜 마마 공식이라 했냐면 기본적인 세팅이 가운데 마이너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이 마마를 고정으로 해놓으셔야 돼요. 고정으로 세팅된 상태에서 자 H합의 개수 불러볼게요. 자 얘도 그냥 한 입 할까? N이라 할까? 자 그럼 얘는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H합의 개수 L분의 그 다음에 M 플러스 N L분의 M 플러스 N 그리고 나서 뭐가 된다? F 프라임 A가 된다. 자 이거 두 개만 외우면 요 유형은 퍼펙트하게 돼요. 진짜. 네. 웬만한 분들 다 풀 수 있고요. 자 이거 한번 선생님이 유도 한번 해볼게요. 자 유도하는 방식은 자 이렇게 합니다. 자 FA를 더하고 빼요. FA를 여기다가 더하고 빼요. FA를 더하고 빼요. 그러면 LH분의 FA 더하기 MH 마이너스 FA 그 다음에 빼기 LH분의 FA 마이너스 NH분의 빼기 FA 이렇게 나와요. 그럼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FA 얘는 플러스 FA 어차피 없어진 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방금 했던 이 공식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러면 여기 L 여기 M이니까 L분의 M F 프라임 A가 되고 마 L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N F 프라임 A가 돼서 마마는 뭐가 되지? 그래서 L분의 M 더하기 N F 프라임 A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나는 그 결론만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이는 너네가 이거 외웠다 가정하고 이따 3교시 때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면서 그냥 틈틈이 외워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